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 석유 소비량은 하루 8천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석유 소비는 매년 약 100만 배럴씩 증가해서 2018년에는 1억 배럴에 근접한 9,97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는 하루 1억 배럴 고지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석유 소비량이 2019년 1억 배럴을 돌파하기 직전 3, 4년간은 유가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1억 배럴을 돌파했지만 유가는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석유의 수급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사우디 석유 장관 알리 알 라이미는 세계는 다시는 유가 100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당시 석유 시장이 구조적으로 과잉 공급 시기에 진입한 것을 정확히 인식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석유 시장에는 쉐일 오일 등으로 잉여 생산 능력이 상존하게 됩니다. 석유 산업에서 잉여 생산 능력의 유무는 시장의 흐름과 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유가는 갑자기 4배 수준으로 폭등합니다. 오일 쇼크와 이후 지속된 고유가는 갑작스런 잉여의 소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아랍 산유국은 중동 정정에서의 영토 상실과 미국의 이스라엘 군수 지원 등에 항의하며 서방 세계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석유를 무기화하며 줄인 초기 물량은 불과 생산량의 5%였습니다. 이후 점차 감산량을 늘려가기는 했지만 초기에 단 5%의 물량만으로 전 세계는 1차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는 토량의 감산만으로 시장의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1973년과 반대로 2020년에는 공급 능력이 수요량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오펙 플러스 20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97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각국이 일괄적으로 자국 생산량 대비 약 22.8%씩 감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균등한 고통 분담을 위해 멕시코를 제외한 각국은 감산율 22.8%라는 숫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없었고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월 20일 마이너스 유가에 이르기도 했지요. 5%의 감산 선언만으로도 유가가 폭등했던 1973년과 22.8%의 감산 합의로도 유가 폭락을 막지 못한 2020년이 다른 점은 잉여 생산 능력의 유무입니다. 쉐일 혁명과 비중동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 증가 등으로 생산 역량이 꾸준히 확대되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잉여 생산 능력이 시장의 거대한 유령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잉여 생산 능력이 소멸하려면 생산 능력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잉여 생산 능력의 소멸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석유업계는 하루 1억 배럴을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생산력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단기간에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 유전 개발에 수년이 걸린 것처럼 이미 완성된 생산 유전도 쉽게 수명이 다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이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으로 수요의 회복은 더욱 더딘 반면 언제라도 산유국은 22.8%의 감소된 물량이 아닌 100%의 생산을 가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잉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서로 잉여가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점유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젠 석유 사업은 전형적인 레드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석유 수급 전망이 석유 회사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코로나19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잉여 생산 능력이 상존하는 한 2014년 이전과 같이 유가가 100달러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석유 회사는 향후 3, 4년간 급격한 현금 흐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럽계 메이저와 미국계 메이저의 대응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계 메이저 석유 회사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위기이지 석유의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나치게 많아진 공급 능력을 어떻게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석유 산업 자체의 미래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급의 불균형은 석유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항시 존재하던 문제였고 지금은 그 문제가 전례 없이 커졌을 뿐입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우드 맥킨지는 전 세계가 급격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도 석유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의 석유 수요는 하루 7,5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인류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의 예측에 따르면 석유 수요는 올해 급감하지만 내년에 회복되어 2040년 하루 1억 1천만 배럴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 석유시장의 역사는 잉여가 소멸하는 순간 유가는 한순간에 몇 배로 뜰 수도 있고 나아가 쇼크도 무기도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배럴당 20달러의 유가가 200달러가 되는 그 티핑포인트는 언젠가 다시 도래할 수 있고 그 시점까지 버틴다면 다시 석유업계는 가장 많은 자본이 거래되는 사업의 이용을 되찾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CEO는 지난 5월 초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석유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없으며 장기적인 석유 수요는 코로나19 또는 기후변화 이슈가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석유에 중독된 현대 문명이 불과 수개월의 일탈로 항구적인 습관 변화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쉐브론의 CEO도 지난 3월 유럽계 메이저의 저탄소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정책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탄소 감축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40년까지 석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누군가는 그에 맞게 상류 부분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미국계 메이저는 석유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유럽계 메이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쉘, BP, 토탈 등 유럽계 메이저들은 신재생 에너지 등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쉘은 지난 4월 2050년까지 넷 제로 에너지를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공개하였는데 2017년의 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쉘이 제조하는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순 제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취임한 BP의 CEO 버나드 루니도 취임과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유럽계 메이저도 석유의 수요가 2040년 이전까지는 견고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저탄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간 수익성 격차가 축소된 것도 있지만 기업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계 메이저는 유럽에 많은 양의 석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원유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생산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셰일 유전을 가진 미국계 메이저와도 다를 뿐 아니라 언제든 자원 민족주의를 통해 외국 기업을 배척할 수 있는 중동과 남미의 국영 석유 회사와도 입장이 다릅니다. 즉 유럽과 미국이 대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요 석유업체와 에너지기관은 석유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루 1억 배럴 수준의 석유 수요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 저유가와 수요 급감에 대한 유럽계 메이저와 외국계 메이저의 대응 차이는 석유 수요의 미래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업계가 속한 지역, 업체의 규모, 생산 유전의 접근성, 내수 시장의 보유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도출된 것입니다. 미국계 메이저는 자국의 거대한 유전과 충분한 내수 시장을 가질 뿐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 대해 가진 외교력을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메이저는 당분간 그들의 정체성을 석유에 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유전도 부재하고 탈세계의 흐름에서 해외 자산의 확보도 어려워지는 유럽계 메이저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중요한 경험은 국민이 필요한 재화나 상품, 특히 의료기기나 마스크와 같은 제품은 스스로 자급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산업활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이고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생필품입니다. 이 분야의 역량은 어쩌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석유와 에너지의 미래를 두고 그들의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듯 우리도 탈세계와 기후변화라는 시대 흐름에서 석유와 에너지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